오늘 삼성전자가요, 마이너스 12%의 급락으로 보라색 선 121선의 장기 평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유가요, 바로 어제 중국의 DUV 장비 국산화 정책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창신 메모리에 대한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1번과 2번은 앞으로의 SK하이닉스의 미래 성장성을 보셨을 때는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에 대한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앞으로의 전략들 꼭 알고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께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게 너무나 죄송해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도와드려서 최근에는 이 자리에서 과거처럼 횡보를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한파동이 더 나오는 그 반등에 대한 타점을 꼭 매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주주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21만 원과 22만 원짜리까지 급하게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조정 자체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투심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악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심리 자체가 살아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핵심 매물대 보이시죠? 이 구간에 갭이 있는데요. 이 구간에 갭을 채우고 한 번 더 패닉을 유도했다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 속에서는 주주분들께서 여기서는 정말로 패닉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나가는 그 반등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물론 여기서도 틀렸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믿냐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님들 계실 겁니다.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에게 당했어요. 또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마이너스 7%에 1,8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저도 우선은 주주분들과 함께할 계획이 추가 매수란 상황입니다. 추가 매수를 했고요. 한 번 더 주가가 휘청거리는 그 움직임 속에서 한 번 더 비중을 채우고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을 챙겨 놓는 전략으로 끌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조금의 흐름을 끌고 나가 주셔야 되는 그 시장이다, 구간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추가적으로 세력들에게 이 패닉을 당하는 그런 속셈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조금의 시간을 이 굳건하게 버티는 전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요, 우리 주주분들과 어떻게 타점을 잡았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6월 29일에 촬영했던 영상이에요. 이 과거의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항상 저는 우리 주주분들께 매수를 할 때 매도를 할 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본 것도 저는 숨김이 없기 때문에 제가 틀렸으면 또 틀렸다라는 거 인정을 하고, 또 주주분들께서 지금 걱정되시잖아요. 손절을 할까 걱정되시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할까 고민되시고, 주가가 재차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충분히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 드리는 게 제 목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도 여러분들께 6월 말 같은 경우에도 주주분들 7월 달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주주분들께 25만 원 근처까지 매수에 대한 타점을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7월 6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반등이 기대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매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주분들과 같이 함께 리스크를 피했고요. 최근에 이 자리에서도 단타 전략을 같이 함께 진행했고요. 지금 여기서 저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수익 보는 전략으로, 아니면 최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서는요, 우리가 같이 이 어려운 시장 조금의 굳건하게 버텨보자, 이겨내보자라는 마음 담아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힘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셔서 주주분들 같이 이겨내는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오늘 정말 마음이 무겁지만 여러분들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수록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바람도 쐬시고, 이제 새벽 밤에는 이제 아직 조금 덥지만 조금의 이 달리기라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운동장 겁나 놀 것 같아요. 우선은 주봉 차트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는 이유가요, 캔들 하나에 월화수목금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하락 추세가 굉장히 거세게 떨어지고 있고요. 62선에 대한 이탈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자리 보이시죠? 세력들이 쌍바닥을 만들면서 추세 전환과 함께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줬던 중요 넥라인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21만 원과 20만 원 가격대에서 수렴과 동시에 재차 올라가는 그 반등에 대한 타점을 잡아주셔야 돼요. 저는 우선 우리 주주분들과 이 반등에 대한 타점을 노렸던 구간이 이 자리에서 29만 원과 30만 원 근처까지 한번 타점을 노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조가 달라졌어요. 보시면 박스 2주 동안 횡보하면서 나타낸 이 움직임을 거래량 들어오면서 한 번에 패닉셀로 밀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5만 원과 27만 원 부근까지밖에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등에 있어서 현금을 챙겨 놓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요, 고점에서 매수하신 주주분들께서 매수하고 매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가 평단가이신 주주님들 계실 거예요. 30만 원 평단가인 주주님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고 계시지만 어디까지나 돈을 벌기 위해서 같이 함께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패닉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한 번 더 패닉스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패닉이 나오게 되면서 20만 원 근처까지 주가가 밀려났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는 25만 원과 27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챙겨놓고 단타하시는 분들께서도 약수익을, 아니면 기존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주주분들께서도 현금을 챙겨놓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총알을 대비해 주시고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며 파동을 끌고 나갈지 아니면 리스크를 한 번 더 대비를 할지 또 다시 내일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타점이 필요하신 우리 주주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20만 원과 21만 원 부분까지 내일 한 번 더 패닉셀을 유도할 수가 있고,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나가는 25만 원과 27만 원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같이 함께 또 보신다고 하면은요,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주분들께 조정을 대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도요, 지금 이렇게 3개월 연속 양봉 캔들이 나오고 음봉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도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반전된다라는 시그널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들과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주주분들께서도 꼭 매도해 주세요. 지금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때 많은 분들께서 악플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강한 장대 음봉으로 주가가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8월달 같은 경우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크게 가는 것보다 횡보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돼요. 횡보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통해 수렴과 동시에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자리는 이 구간 보이시죠? 3개월 동안 쌓여있던 매물대를 한 번 더 타격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8월의 음봉과 9월 달의 음봉에 대한 조정을 한 번 더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될 시 17만 원과 15만 원 가격대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한 번 더 기회를 잡고 다시 한 번 더 21선 올라오면서 커다란 수렴을 진행하는 그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렴 안에서 모아가는 전략이나 아니면 재차 올라가는 그 강세 파동을 잡아주셔야 돼요. 물론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레버리지와 그리고 또 신용 미수 대출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항상.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품들은 추세를 끌고 나가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이시죠? 쌍바닥을 다지고 추세 전환하면서 정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상승에 대한 추세를 끌고 나갔을 때는 우리 주주분들 가능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께 피 같은 돈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주를 매수하신 주주분들께서는요, 우리가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긴 호흡 지켜보시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커다란 프레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회소시켜주는, 즉 커다란 삼각 수렴이나 아니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세 전환을 조금 더 옆으로 길게 뺄 수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더 위쪽으로 가는 그 추세 전환에 대한 변곡점을 주주분들께서 꽉 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점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 끌고 나갈 거고요. 지금 좌절하고 힘드실 수 있지만 올해 겨울까지 투자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으실 거고 또 내년도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저는 오랫동안 롱런하는 게 제 목적 중 하나이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저도 손해봐서 마음 아프고요. 저보다 손해가 더 큰 사람도 많으실 거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주주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타점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대응 타점을 같이 함께 끌고 나가고 싶다 하시는 주주님들. 저도 지금 손해지만 못 믿을 수가 있어요. 연락 안 남겨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여기서 같이 함께 리스크로 회피했던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 타점 노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대득해 반등을 통해서 본절이나 약손절이나 약수익으로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점들을 한번 공유받고 싶다. 시장에 대한 업황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주주님들은 저희 주식연구소 번호 있으니까요. 010-2456-8354로 1번이라고 편하게 한 글자 남겨주세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평단가를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예시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 30만 원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자리에 있구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타점들을 더 쉽게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마음이 너무 무겁지만 주가가 왜 하락을 했는지 알아주셔야죠. 중국의 DUV 장비의 국산화 정책에 대한 이슈로 어제 미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좀 착오가 있었어요. 원래 DUV 장비가요. 작년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슈가 있었고 올해 4월 달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중국 기업에서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IMSS라는 기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기업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수율이 문제라는 겁니다. 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DUV 장비를 국산화한다고 하더라도요. 수율 자체를 채울 수가 없어서 결국에 시장에서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DUV 장비가 뭐냐면 사진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자면요. 이제 노광 장비라고 합니다. 이 노광 장비가요. 지금은 DUV 같은 경우에는 과거이고 신세대가 EUV 공정이에요. EUV 공정 자체도 중국 측에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의 규제가 있었고요. 이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스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독점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DUV 장비 같은 경우에도 아스몰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28나노의 DUV 장비도 국산화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슈가 나왔지만 수율 문제로 이슈가 있었고요. 4월 달에도 이슈가 나왔지만 수율 문제로 이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하고 좀 비슷한 이슈죠. 메타도 사실상 악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EUV 장비를 지금 갖고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이 커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 상장됐지만 지금 창신 메모리가 더 높은 밸류로 주가에 탄력적인 수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대감 자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HBM 지금 뭐 어떤 시대죠? 지금 HBM4에 대한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창신 메모리는 HBM2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3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EUV 공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EUV 공정 자체도요. 차세대 D램과 낸드 그리고 LPDDR을 만드는 그런 장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주가의 방향성은 바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메모리 독점은 아직 견고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급 자체가 크게 빠지게 된다 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위로 가는 그 방향성을 나타내 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어떤 이슈냐면 최근에 구글도 그렇고요. 인텔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왜 빠졌냐? FCF라고요. 투자금 자체가요. 적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자금 자체의 의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30일에 이 채권 시장에 대한 이 기대감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게 FOMC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는지 비둘기적 발언을 해주면 금리 인하에 대한 초점을 다시 한 번 더 둘 수가 있고 그러면 빅테크들의 자금 자체도 의심이 아니라 조금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30일에 이 FOMC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이 8월 초까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우려를 벗어던지고 한 번 더 위로 가는 그 단기적인 반등과 기대감 자체가 싹 트는 그 타점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타점 자체가요. 추세를 돌려주는 그런 타점이 아니라 우리가
데드캣에 대한 타점을 노려주시고, 즉 이런 구간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런 구간에서 현금을 챙겨주시고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함께 보셨을 때 우선은 6,100이 이탈이 나왔어요. 6,100이 이탈이 나오고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봐주셔야 되는 가격대가 5,000 초중반입니다. 그래서 5,000 초중반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은요,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돌려주기 위해 바닥을 다질 거고요. 그리고 이 5,000까지 가격이 오게 되면 17만 원과 15만 원 부분까지 또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계속된 반등에 있어서 현금을 챙겨주시고 단타 포지션을 같이 함께 취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잡으시면서 일부 약수익이나 현금을 챙겨 놓고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 가격대에서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서 다시 삼성전자의 파동을 끌고 나가는 장기적인 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제 영상도 찾아봐 주시고요. 밤에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더 봐주시면서 이런 대응 타점이 또 필요하신 우리 주주분들께서는요, 어디까지나 010-2456-8354로 숫자 1번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대응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또 다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저도 지금 손해지만 다시 한 번 더 양전해서 여러분들과 약수익이나 본절로 빠져나오고 그런 타점들을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제 목적 중 하나이니까요. 타점이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저희 주식연구소로 1번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셔서 같이 이 긴 여정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은 결국 과정보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시장이기에 그동안 구독자분들과 함께했던 기회의 순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타점들까지 긴 말보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드렸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우선 SK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는 코스피만을 향해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도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2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샀어야 됐는데, 5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샀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하시는 주주님들 많으실 거예요. 반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SK하이닉스 저평가이다 보니까 어떻게 모아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025년 9월 4일에 촬영했던 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구독자분들께 당시 SK하이닉스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가올 수 있어서 26만 8,500원이라는 주가에서 전략을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당시 중요하게 봤던 이유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엔비디아 GPU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로는요, GPU와 HBM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D램과 낸드의 가격이 벌써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말이죠, 여러분들. 슈퍼사이클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고요.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주가에 바로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 SK하이닉스 26만 8,500원이 저평가이고 추후 매도를 하셔야 될 때는 증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때, 그리고 D램과 낸드의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전달 도와드렸죠. 그 결과 20만 원이었던 주가에서 현재 가격대까지 800%가 넘는 강한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바라보고 있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만큼 2배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증설 이슈와 D램과 낸드의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더욱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전략이 중요한데, 최근에도 이 부분에 있어 구독자분들께 타점 안내를 전달 도와드렸죠. 6월 26일에 촬영했던 영상을 보여드리자면요, 오늘 차트에서 조정에 대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요, 200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와 200만 원에서 타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당시 말씀드렸던 주가가 270만 원 가격대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저가가 얼마였죠? 보이시죠?
204만 5천 원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아랫꼬리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 매물대의 상단 저항 구간에서 한번 밀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죠. 여기서도 구독자분들 7월 3일에 촬영했던 영상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주가가 밀리게 되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런 식의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하락에 대한 추세를 돌파해 줬을 때, 그때 SK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더 끌고 갈 수 있는 타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렸던 이유도,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 월봉 차트 같은 경우 캔들 하나에 1개월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요. 3개월 연속 양봉 나오고 음봉 조정 주고, 여기서도 양봉 나오고 음봉 조정 줬기 때문에 지금도 거래량 터진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도지 캔들이 나왔고요. 한번 주가가 휘청거렸다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죠. 저는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 더 위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여러분들과 대비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30%가 더 저렴하게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구독자분들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 왼쪽 하단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신 주주분들께서 최근에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지금 이 시장을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010-2456-8354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타점 브리핑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략, 업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010-2456-8354로 숫자 1번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최근 ETF가 상장이 되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께서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과거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죠.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는 가감하게 손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음해복리가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께 조심스럽게 왜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큰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때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단에서 타점을 잡을 건데, 저가 라인 18,700원 부근, 그리고 2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첫 번째 매수, 하단 라인에서 두 번째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죠. 그 결과 이렇게 저가 19,400원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세력들의 의도, 차트 안에 숨겨진 속셈들을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텅 빈 이 구간의 갭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올 건데, 저는 어디까지나 주주분들께서 편하게 타점을 잡는 이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 자체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의미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 25일에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타점 시그널을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세력들도 눈치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한 번 더 눌림이 나올 수가 있어서요. 당시 36만 원 근처였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매도에 대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렸죠.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28만 원과 25만 원 가격대였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점 28만 원 가격 근처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에 대한 추세를 돌파해 줄 수 있는지, 돌파하지 못하고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윗꼬리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납이 나오고 세력들의 횡보가 재차 이어져 나오는지를 함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주식은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대응 전략이 중요하고요. 7월 2일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포 속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나올 거고요. 주가 28만 원 가격대에 도달한 거 보이시죠? 볼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는 전략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을 더 보여드리자면요. 하나오션도 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멀미가 났던 종목이 중 하나였습니다. 보시면 이 등락률 자체가 25%, 30%가 가까이 되는 만큼 이 세력들의 의도를 모르게 되면 세력들의 흔들기에 있어서 많이들 당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오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요, 6월 17일에 영상을 촬영했었죠. 이때도 여러분들 여러 차례 저항이 나왔던 구간에서 여러 차례 저항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매도를 했다면 우리는 월봉 차트를 다시 한번 더 보셨을 때 커다란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이 독일이 수주 잔고가 꽉 차도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점, 이제 TKM스가 경쟁사인데 자회사인 아틀라스가 해킹 우려가 이미 외신 기사에서 번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구독자분들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는 전략들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필요하신 주주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어디까지나 010-2456-8354로 숫자 1번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전략 브리핑뿐만 아니라 주식은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 전략과 시장에 대한 흐름들 빠르게 캐치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저 분석했던 내용 이어서 지켜보신다면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바꾸는 전략, 또 세력들이 주가를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세력들의 악랄한 속셈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은요, 다시 한 번 더 파동을 끌고 나가는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파동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가는 그 상승에 있어서 현금을 챙겨놓고요. 중간중간 반등 타점을 노리다가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 전환과 코스피에 대한 의미는 매물대에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 주주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흐름을 끌고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응 타점이 필요하신 우리 주주분들, 어디까지나 구독자분들께 매수해주세요, 매도해주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저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인증을 하면서 다시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략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이 필요하신 우리 주주분들께서는요, 어디까지나 010-2456-8354로 1번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타점 대응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타점 대응이 필요하신 주주분들께서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타점 대응들 받아가실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그 위쪽으로 가는 그 상승 안에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롱런할 수 있는 그 투자 계약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이 시장을 헤쳐나가실 주주분들께서는 왼쪽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주분들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바람 쐬면서 산책도 하시고 달리기 이런 부분이라도 꼭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